안녕하세요.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문제, 바로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세탁기 소리 등 늦은 시간까지 소음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보복행위로 이루어지고 간혹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뉴스에서 접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층간소음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직접 충격소음이라면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공기전달소음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역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직접 충격소음은 34데시벨 이상, 그리고 공기전달 소음은 40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심야 시간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이로 인해 아래층 주민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는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하여 아래층 거주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간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해서 중재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중심이 될 것이고 소음 측정 자료, 녹음 파일, 일지 작성, 메모,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등 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에 대응해야 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수면장애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분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협박, 폭행, 스토킹 관련된 법률이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상대방에게 고의성을 가지고 보복성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다가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의 보복성 대응을 하다가는 오히려 주거침입죄, 협박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다주택 세대 등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분쟁도 복잡해지고 있고 법적 판단 역시 점점 세밀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고 제도적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층간소음 분쟁과 법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차분히 대응하셔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